올해 읽은 책 중에서 책 제목이 1 더하기 1은 2인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수학자들이 수학을 대하는 관점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는 정말 플라톤이 그 얘기했던 그 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추상적인 관념들은 다 이데아 안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찾을 뿐이다. 라는 플라톤주의. 그다음에 형식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가 대표적으로 그 페아노 공리계 같은 그런 걸 형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모순,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규칙을 만드는 거다. 수학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관주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구조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자가 구조주의 그 수학자거든요. 구조주의가 딱 뭐냐면은 수학은 패턴과 관계에 대한 것이다. 어, 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 조미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책, 이렇게 슬쩍 보니까 칼큘러스 스토리라는 책이던데, 네, 할게요. 네. 그 책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책이 제가 두 권이구나. 두 권이 있어가지고 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책이 제가 왜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어, 교양서적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런데 전공책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직문수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약간의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읽을 법한 책이겠다 싶어서 제가 그 소개시켜드린 책이거든요. 하나는 그 우리 모두의 수학자 오일러라는 책이고, 근데 저자가 같아요. 윌리엄 더넴이라는 분인데 하나는 요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미적분학 갤러리라는 책이에요. 이거 두 권을 나중에 그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수식이 나옵니다. 일단 그 교양서적, 그러니까 정말 수포자를 위한 그런 책처럼 수식 하나도 안 쓰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책은 수식을 아낌없이 쓰는데 하지만 설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오일러가 정말 정말 별볼 걸 다 했거든요.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그 수식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이 책은 제가 이미 읽어봤고, 그다음에 사실 이 책은 저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미적분학에 대해서 어 그렇게 술술 읽힐 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긴 한데 도전 정신을 조금 불러일으킬 만한 책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 직문수를 다시 듣고 있어요. 일기부터 다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일기의 6강을 듣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산책하면서 이걸 듣는 이유는 산책할 때는 어차피 다른 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로 이걸 들으면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있는 게 그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을 똑같이 이렇게 뺑뺑 돌을 때 들어야 좀 잘 들립니다. 중간에 뭐 사람도 피해야 되고 자전거도 피해야 되고 그런 데서는 좀 잘 안 들리고 똑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도는 그런 트랙에서 귀에다 꽂고 걸으면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직문수가 그 수학의 즐거움의 어떤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참고로 저는 일단 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수학과는 아닌 딱 그 정도인데, 직문수가 되게 좋은 컨텐츠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인데 내가 이걸 왜 좋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직문수를 좋아할까? 직문수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학교에서 배우던 수학이랑 좀 대비가 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대비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써놨는데, 학교에서 배우던 수학의 특징을 몇 가지 꽂으라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 풀이, 정답이 있는 풀이, 그 다음에 모든 풀이 단계와 과정이 딱 짜여져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제가 생각에는 이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당위성이 없어요.
어떤 뭐 정리가 나오고 뭐 함수가 나오고 그다음 뭐 전단수 함수 나오고 역행렬, 행렬 당위성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르쳐요. 이런 게 있어. 이 정의는 행렬의 정의는 이런 거야. 함수의 정의는 이런 거야. 그냥 알아둬. 자, 이걸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던 게.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맥락이 없고 그러니까 맥락 또는 다른 말로 개연성 이런 게 너무 없으면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왜 태어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직문수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행렬도 그냥 행렬이 툭 튀어나와서 자 이렇게 뭐 행과 열이 있는 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직문수 보면은. 먼저 그 그러니까 행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형 함수가 나와야 되고 선형 함수를 하려면 함수를 알아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빌드업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빌드업이라는 과정도 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행렬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행렬의 연산은 왜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지 또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왜 타당한지 대한 설명이 되게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건드려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직문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한양정 네, 선생님. 네. 예. 저, 그 말씀을 하실 때 잠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을 잠깐 떠올려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잠깐 떠올려 봤는데, 오늘 8일이네? 8번, 18번, 28번, 38번, 48번 나와서 풀어. 그리고 못 풀면, 못 풀면 4점 없이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폭력적이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에 좀 질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음, 그게 뭐,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뭐, 몰라? 모르면 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사리 주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맞춰야 된다. 뭐를 내가, 어, 풀어서 정답을 맞춰야 어디를 간다. 뭐, 좋은 대학을 간다. 뭐, 이런 어떠한 목적 있는 수학 배웠기 때문에 그거가 되게 싫었었던 것 같아요.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싫어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 저편에 두고 지금 뭐 한 3, 40년 만에 다시 수학을 공부할 때에 조건희 교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직문수 100점 맞아갖고 우리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 수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동기를 내 스스로 동기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닌가? 부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덧붙이면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 그, 첫 시간부터 인상적이었던 게 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6강이었나요? 17강이었나요? 전체를 다 이렇게 관통하는 게 또 자유도, 수학의 자유도가 있다는 게 되게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만의 수학. 아직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기만의 수학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 어, 그, 뭔가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수학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자유도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논리가 있고 하니까 수학이 어 수학을 공부하면 생각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사는데 어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것도 집문수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잠시만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한근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그 수학의 즐거움에서 했었던 직문수에서 했었던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저희 이제 수학 친구들 안에서 했었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같이 하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혼자서 하다 보면은, 오늘은 좀 빼먹고, 뭐, 내일은 좀 또, 뭐 때문에 바빠서 빼먹고, 뭐,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10시라는 시간을 딱 픽스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간은 비워놓게 되잖아요. 2시간 정도 비워놓고, 정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다들 들어오시잖아요.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리딩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고, 좀 공부를 못해서 들어오시더라도 그 안에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소를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같이 수학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게, 그냥 혼자,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하던 수학 공부를 생각하면은, 그냥 혼자 뭐, 인강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혼자서 문제를 풀어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혼자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즐겁고 오래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방금 선생님. 예. 어, 이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책을 보면서 어, 느끼는 즐거움이죠. 야, 요런 장치까지 요렇게 마련해가지고 요 문제를 요렇게 푸는구나. 이런 걸 가끔 그런 걸 느끼면서 막 혼자 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특히 토마스 모어 쌤, 되게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또 쾌감을 느끼고, 문욱 쌤도 뭐 인문학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우리 수학 엄마님도 중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딱딱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수학 관련 그 책을 읽을 때,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어떤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는데, 이거 우리 수학인데, 수학을 아주 쉽게 쓴 책이야. 그리고 읽어보면 쉽게 쓴다고 한 그 부분을 사실은 수학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알고,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암만 그래봐야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이걸,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 그럴 때 저는 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아까 물리학, 뭐 우주의 진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는 어떻게 돼 있나.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가 2600년 전에 우리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이게 현대 과학하고 되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 확신을
그런 생각이 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굳어지고 있는데, 조건희 쌤이 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해 주셔서, 어, 그렇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아노 공리계 같은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이제 수학에서 증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학에서 뭘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 증명이란 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1은 무슨 의미이고, 더하기는 무슨 의미이고, 뭐,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이고, 2는 무슨 의미이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체계를 상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다시 정리한 것일 뿐이지, 그게 뭐,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어, 새롭게 증명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제가 저거, 이게 아까 그 기억이 나는데, 직문수 2기 때 제가 그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처음에 그 수학이 사실은 믿음,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믿음의 영역이 공리에서 출발한다고 하셨나? 예, 제가요? 예, 그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자유도라는 게 자유롭게 그걸 뭐 정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약간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좀 아직도 그 부분 잘 그렇게 수긍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저는 수학은 객관적인 진리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수학의 토대 위에 있는 물리도 그게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약간 보면은 수학자들도 수학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게 있어서. 근데 결국은 뭐 사실은 엄밀하게 두 개로 딱 나눠진다기보다는 약간 강조점의 차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느낌으로는 약간, 약간 물리 쪽에 가까운, 이런 말 해도 되나? 물리 쪽에 가까운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물리하고 연관성 있게 뭐 하는 분들은 약간 좀 더 좀 수학을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찾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거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조건희 교수님이나 뭐 허준이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하나의 예술이다. 예술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는 조금 그 점이 좀 걱정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공리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그러면 공리가 만약에 다 잘못된 거면 아무런 그 진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보장되는가, 그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강조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약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약간 걱정이 들어요, 지금도. 네, 이제 또 원래 질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었는지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즐거운 게 어떻게 보면 그 수학을 푸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풀어볼 때, 그러다 이제 딱 풀릴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즐거운데, 근데 요즘은 이제 공부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수학이 이게 패턴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패턴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공식을 이렇게 정리 같은 걸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패턴이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이 전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그 함수를 갖다가 이 시리즈로 전환을 해가지고 함수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시리즈로 풀어서 이걸 해결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리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지오메트릭 시리즈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패턴이 딱 보이고 그 패턴의 의미가 뭔가 보면 그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몇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놀라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함수 자체를 갖다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미적분도 안 되면 그 자체로 미적분 안 되면 이걸 시리즈로 바꿔가지고 해결을 하네. 근데 둘 사이에 어떤 패턴이 보이네. 막 이제 그런 게 보일 때는 정말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리 같은 걸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미적분도 그렇고, 선형대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1,000명의 사람이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수학을 하면 1,000개의 미적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1,000개의 다른 어떤 선형대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적분이란 거, 선형대수란 걸 진짜 기초적인 레벨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뭐 생물학, 뭐 물리, 천체과학, 심지어 요즘은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인문학까지도 그런 이제 수학적인 도구들을 갖다 쓰는 거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보면 이게 별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첫째, 미적분 사용하고 있고, 선형대수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확률론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패턴이라는 패턴을 찾아낼 때 그때 이제 쾌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추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수학에 대해서 느끼는 추상이란 건 적용 범위가 너무너무 넓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추상비용이고, 거기서 또 하나 굉장히 쾌감을 느낄 때 뭐냐면, 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작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정리를 만들어낼 때는 증명이란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그냥 딱 던져놨고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해.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증명 절차를 통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보일 때 좀 저는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터디 할 때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리딩 하실 때 이렇게 풀이 같은 거 막 써가지고 하실 때 되게 신나신 얼굴이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게으름 때문에. 방금 패턴 얘기하셨는데, 좀 전에 토마스 모 선생님께서 공리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약간 그런 말씀하시면서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올해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책 제목이 1 더하기 1은 2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존 베로라는 수학자분이 쓰신 건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책 자체는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수학자들이 수학을 대하는 관점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는 정말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이데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추상적인 관념들은 다 이데아 안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찾을 뿐이다. 라는 플라톤주의. 그다음에 형식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가 대표적으로 페아노 공리계 같은 그런 걸 형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규칙을 만드는 거다, 수학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관주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구조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자가 구조주의 수학자거든요. 구조주의가 딱 뭐냐면은 수학은 패턴과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런 철학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아까 토마스 모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오은호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게 수학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그 수많은 학문 중에서
실제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실제 하는 대상을 다루지 않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학문이 또 수학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비슷하게 따지면 철학 말고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화닥, 시닥, 뭐 이 정도 있겠죠. 잘 못 들었어요. 신학, 철학. 신학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수학이 자유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실 그러니까 그 직문수 1강에도 나오지만, 공리는 사실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직문수 6강에 보면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질문과 답변이 하나 있는데, 어느, 정,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정진호 쌤인가? 그 성함이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R2가 뭐냐? 그 R이 실수고 R 제곱처럼 쓴 이 R2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질문수를 들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제가 질문수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저기 시간 여행해가지고 요 시간대로 딱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딱 들으면은 저는 그 순간 답변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 짧은 그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나라면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실제로 조건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답이랑 거의 안 맞더라고요. 거의 안 맞아요. 거의 안 맞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R2가 뭐죠? 라는 질문에 조건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부러 좀 까칠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수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논리에 맞으면 되고 모순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수학이 자유롭다는 게 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레이저님. 네, 저도 처음에 막 자유롭게 그 해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약간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다른 거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처음에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요. 뭐 패스하고 슛하고 드리블하고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선수마다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개성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수학도 비슷하게 그래서 계속 기본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적분학이나 서형대수 같은 기본기를 잘 쌓아야 그때부터 이제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생각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해봤습니다. 미안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아니신가요? 아니긴 한데 입을 땡 김에 저도 대답을 할게요. 즐거웠던 순간, 저도 함께 하는 거, 저를 데려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매번 즐거워요. 순간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정말, 정말, 정말 매번. 전 피곤해서 존 적도 많잖아요. 그때도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원래 사람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어, 저는 너무, 그러니까 매번 우리 스터디 할 때 정말 매번 every time 너무너무 즐겁고,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아마도 최근에 와서 생각한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 잠시 드렸지만,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구나. 이 호기심 많은 인간이 이거 어디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요즘이 아니라 오늘 생각했어요. 여기가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발산하고 살지 아무 데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이유가 아닐까? 뭐,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수학이 우리가 대수적인 것도 보지만 기하적인 걸 항상 같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공간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좌표가 살고요. 극좌표도 살고요. 무슨 아주 공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힐베르토 공간인가 이런 것도 살고요. 그 공간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뭐 거기 그 공간에 제가 뭐 아무것도 할 건 없지만 그 공간이 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량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아까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그 풀리는 순간에 그 문제가 풀리는 순간에 문제를 풀다가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그 즐거움을 제가 못 느끼는데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